반갑습니다. 2단원 즐거운 언어생활 두 번째 소단원 언어의 본질과 기능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법 단원이네요. 자, 우선 그러면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의 본질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의성입니다. 자의성은 언어의 의미와 기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집이라고 읽으며 집을 뜻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house라고 쓰고 house라고 읽죠. 이런 것처럼 이 집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집이지만 영어에서는 house입니다. 언어의 의미, 집이라는 의미, 기호 사이에는 기호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 집이라는 기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성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 냉면 먹어라. 나는 냉면 먹을게. 다시 불러줄게요. 너 냉면 먹어라. 나는 냉면 먹을게. 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직관입니다. 언어적 직관. 그것은 이 문장이 우리말의 언어적 규범, 즉 문맥에 맞게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성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게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내용에서는 파악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성입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밥이 있어요. 밥그릇, 쌀밥. 그림 못 그리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거 밥이에요, 밥. 읽을 때 우리 밥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걸 어느 날 법이라고 읽겠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밥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밥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해가죠? 다음은 역사성입니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성장,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어여쁘다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뜻인가요? 그래요.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중세에는 불쌍하다는 뜻이었어요. 이해가죠? 이런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조성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무한하게 새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체험학습을 가서 본 전경을, 그러니까 본 풍경을 표현할 때 푸르른 하늘에는 짹짹짹 참새가 바삐 날아다니고 작은 연못에는 알록달록 금붕어가 춤을 추며 라는 표현에 뒤이어 무한히 많은 문장들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춤을 추며 친구들은 재밌게 놀았다. 춤을 추며 뛰노는 금붕어들을 보며 나도 물속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히 새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언어의 본질에 나타나는 기호성, 분절성, 추상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성입니다. 언어는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기호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라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손이라는 문자가 있죠. 자, 음성도 기호고 우리가 말하는 손도 음성도 기호고 이 문자도 기호예요. 여기에 의미, 즉 손이라는 의미, 우리 손가락 5개인 손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상징기호 속에, 여기 상징기호, 추상적인 기호예요. 추상적인 기호. 이 기호에 의미가 더해져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호성 이해 가나요? 다음은 분절성입니다.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합니다. 말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무지개 예를 들 수 있어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다 명확히 구분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지개는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연속적인 것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다 구분한다는, 끊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지개 전체 색깔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추상성입니다. 언어는 수많은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 개념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 소, 말, 돼지, 이건 뭐예요? 그래요, 동물이죠? 동물. 이것처럼 이것은 수많은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는 속성을,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서 추상화. 동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이 개, 소, 말, 돼지가 구체적인 사물이지. 이것을 추상적으로 개념화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의 기능의 이해에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정보적 기능입니다. 사실, 정보, 지식에 대하여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건 전주에 있어요. 다가산은 전주에 있다. 사실이죠? 이걸 전달한 거예요. 정보를 전달한 거죠. 사실을 정보하고. 이해가죠? 두 번째, 정서적 기능입니다.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태도 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데, 전달하려는 의도 없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서적인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정서적인 것. 나는 김혜원 선생님을 보면 너무 좋다. 이런 정서, 내가 좋은 것, 선생님이 좋은 감정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기능을 하는 거고요. 표출적 기능은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나 놀랐을 때 나타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표출적 기능이에요. 다음은 명령적 기능입니다.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들어, 이거 공부해, 이거 하지 마 라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명령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친교적 기능입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이에요. 아침이 왔어? 그럼 아침이다 만 하면 사실 정보적 기능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좋은 아침입니다. 처럼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이 사람과 친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친교적 기능으로서의 언어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마지막으로 미학적 기능입니다. 이것은 문학 작품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감정이나 정서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또는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기능이에요. 다양한 표현법들이 해당되는데 지금은 직유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라는 시 구절을 봅시다. 여기서 내 마음은 호수다 라는 걸로 직유적으로 직유법을 이용해서 표현했어요. 이러한 언어적 미학적 기능을 드러내서 고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죠. 이해가나요? 각각 지금 예들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얘들 다 지금 정리해야 돼요. 다시 돌려서 들어도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기능이에요. 첫 번째, 언어 표현은 상황에 따라 한 가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배운 이 기능들 있잖아요. 이 기능들이 이거 하나만 나타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만 나타내는 게 아니야.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하면서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거 좀 치워 하면 내가 이걸 지금 답답해하고 치우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이 마음과 치우라는 명령적 기능이 같이 쓰여졌죠? 이해가나요? 두 번째, 복합적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어느 것이 중심적 기능이고 어느 것이 주변적 기능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하나가 꼭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과 장소 등을 통해 언어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문장을 특별한 의미 없이 친근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으면 그저 친교적 기능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으려는 딸에게 엄마가 말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오늘 참 날씨가 좋다 라는 말 속에 나가서 운동해라 라는 명령적 기능도 담겨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에게 오늘 날씨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 전달이죠. 날씨가 좋다는 정보를 전달해 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능을 각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